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봄비 오는 이른 오전, 창밖 풍경을 보며 음악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급히 손가락을 놀린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하늘은 은회색이다. 본격적인 비가 시작하기 전 마치 곧 그러할 것이라는 경고인 것도 같다. 은회색 하늘을 바짝 인 먼 산은 청회색으로 그 산은 묽게 갠 물감으로 버무린 듯 형체가 분명치 않다. 저 산에 어떠한 나무가 있는지조차 은근히 숨어버렸다. 그 앞산은 색상이 조금 더 진하고 그나마 어렴풋이 소나무와 잎지는 나무가 엉켜 있는 것이 대충 보인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 외에 소리도 있다. 멀리서 뻐꾸기도 울고 아침나절부터 소쩍새도 덩달아 화음을 맞춘다. 숲속 작은 새는 미리 비 맞을 자리를 찾아 숨었는지 아무 소리도 없다. 내 눈앞 가까이서 이따금 움직이는 것도 있다. 나의 동물 가족이다. 현관 앞에 앉아 나의 동태를 엿본다. 안에서 내가 어떤 짓을 하면서 나는 소리에 녀석은 민감하다. 말없이 물끄러미 쳐다본다. 이런 녀석을 보면 커피 한 잔 타먹는 것도 은근히 미안하게 그지없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녀석이 코앞에 있을 때는 내가 하는 그 어떤 짓, 가령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도 조심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개의 청각은 실로 놀랍다. 코뿐만 아니라 개의 귀도 우리 인간의 그것과는 비교도 아니 될 만큼 그 성능이 뛰어나다. 나른함에 못 견뎌 더울 때는 그늘 밑에서, 추울 때는 양지 쪽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등보다 털이 적은 배를 땅에 길게 대고 자는지 척하는지 조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상태에 있다가 나의 미세한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녀석의 귀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쫑긋거린다. 눈은 개슴츠레 감고서 말이다. 옛말에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선조는 말하지 않았나? 그 말을 내 동물 가족에 적용해본다. 녀석과 함께 보낸 날이 어언 만 1년이 넘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아는 어느 정도만큼 녀석도 나에 대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기에 녀석은 도무지 나에게 직접적으로 제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다. 방정 맞은 게 같으면 내가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반가움에 못 견뎌 건중건중 뛰어오르면서 한마디 정도는 낼 것이다. 녀석은 그렇지 않다. 함께한 그동안 녀석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제 목소리를 전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녀석이 언어장애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녀석의 소리는 매우 우렁차다. 인간의 성부로 표현하면 베이스보다 높고 바리톤보다는 낮은 소리다. 이런 소리를 가진 성악가를 두고 베이스 바리톤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5여 명이 그 같은 목소리를 지녔다. 이런 기품 있는 목소리로 녀석이 우렁차게 지을 때가 있다. 그건 산짐승이 움직일 때다. 작은 산짐승은 자세히 관찰한 바가 없으나 내가 자연에서 안 바로는 멧돼지와 고라니 같이 덩치가 큰 짐승은 한밤중에도 물론 움직이지만 그보다는 초저녁, 또 초저녁보다는 새벽녘의 행동을 계시한다. 그 이유야 내가 알 턱이 없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엄연히 행동 양식이란 게 있을 터이지만 인간인 나로서는 대충 그 시간대 먹이 또는 물을 찾아 산짐승이 이동하리라 추측할 뿐이다. 바로 그렇게 산짐승이 이동할 때 내 동물 가족은 나한테는 그토록 아끼던 목소리를 목이 터지라 지저댄다. 그냥 짖는 것만 아니다. 제 성질에 못 이겨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마구 짖는다. 녀석이 사람을 향해 짖을 때도 있다. 이때야말로 녀석이 인간을 차별 또는 그 인간들을 대하는 것이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저 산 밑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녀석은 반대로 그쪽으로 접근하면서 미친 듯이 짖는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저한테는 낯설고
나한테는 낯익은 경우, 즉 그 어떤 사람이 차를 마당에 대고 내리면 한두 번 사납게 짚기도 하는데 이때는 위협이 아니라 제 딴에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반기는 그 누군가를 부지런히 관찰하면서 털이 북슬북슬한 긴 꼬리를 고추 세우고 봄바람에 잔가지가 흔들리듯 흔들어댄다. 더 엉뚱한 일도 있다. 즉 나에게는 낯선 사람이다. 그런 어떤 사람이 뭔 볼 일이 있는지 비해당을 지나 산으로 오르는데도 녀석은 짖지 않고 우두커니 바라만 본다. 이때도 나는 궁금하다. 하지만 녀석에게 물어봐야 꿀먹은 벙어리 행세하므로 나의 얄팍한 추측을 또 동원한다. 아마 내가 비해당을 비운 사이 녀석은 좀 전에 그 사람이 오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처음 보았을 때는 녀석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나와 우리 인간 동물 가족이 사는 비해당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로 했을 것이다. 그 경고를 그 사람이 무시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을 것이고 녀석의 처지에서는 그나마 그 사람이 인간 주제치고는 말을 잘 듣는다고 여기고 후부터는 짖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런 녀석과 나는 지금 음악을 듣는다. 서단계가 그가 속한 환경에 영향을 받았듯이 내 동물 가족도 어떤 면에서는 나와 비해당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가뭄에 콩나듯 클래식을 듣는다. 젊어서부터 한 몇십 년은 그렇지 않았다.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클래식을 들었다. 종일 듣는 음악이 어찌 모두 마음의 양식이 되어 내 마음에 쌓이겠는가. 어떤 때는 건성이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그런 나의 행동은 어떤 불안감으로 말미암은 듯하다. 그러기에 자면서도 나는 음악과 컴퓨터는 절대 끄지 않았다. 그러므로 음악을 좋아하지 않거나 음악을 좋아하지만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내 집에 오면 심한 소음에 시달린다는 불평도 들어야 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똑같이 두 개의 귀를 가졌는데 왜 클래식이 싫다고 하는 거야? 제대로 된 귀가 아니거나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니거나 뭐? 어쨌든 간에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맞대놓고는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내가 듣기에 심한 얄미운 말에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그나마 내 속을 뒤집어 놓지 않고 그저 넘어갈 만한 사람에게는 아니 했을 것이다. 녀석도 분명히 예비해당에서 클래식을 들었다. 물론 제가 원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말이다. 내가 선곡하는 건 거의 비슷하다. 수십 년간 내가 들은 클래식 중에서 언제 들어도 내 욕구를 충족하는 음악을 우선으로 고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내 동물 가족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고상한 음악을 들은 개의 하나일 것이다. 오늘도 녀석은 나로 말미암아 또 그 고상한 음악을 들어야 한다. 피아노 독주곡이다. 피아노 독주곡을 작곡한 서양 음악가가 어디 한둘인가? 그리고 그렇게 작곡되어 전해지는 곡이 어디 한둘인가? 그 중에서 나는 한 곡을 듣는다. 시간을 역간만 거슬러 올라 이 곡이 비해당 거실에 울리기 전의 상황이다. 말있듯이 봄비가 온다. 실은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오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두고 한두 방울 떨어진다. 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날씨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이 칠봉에 가지 않는다. 그 사실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 이 칠봉은 내 동물 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로 거기서 녀석을 지난해 만났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붙이기를 좋아하는 나인지라 그래서 녀석의 이름을 칠봉이라 지었다. 칠봉이란 이름은 사람으로 치면 영락없이 산의 이름이다. 그러면 내 동물 가족이 수컷일까? 아니다. 암컷 개의 이름치고는 꽤 훌륭하게 지었다고 나는 지금 혼자 희죽거린다.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알아차렸는지 또 슬그머니 유령처럼 소리도 내지 않고 녀석이 목을 길게 빼고 안을 들여다본다. 착가라앉은 이 봄날 이 시각에 듣는 피아노 소나타 참 좋다. 베토벤이다. 베토벤은 피아노 소나타를 무려 32곡이나 만들었다. 그 마지막 32번이다. 베토벤의 만년 음악은 형식을 무시한 게 많다. 피아노 소나타는 1, 2, 3악장으로 되어 있다. 이 양식을 깨려고 어떤 사람은 4악장까지 쓰기도 했는데 베토벤도 그랬다. 그런가 하면 늙음악의 베토벤은 그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이면서 그의 말년의 곡 중에서도 아주 심오하고 명상적인 이 소나타에서는 2개의 악장만 사용한다. 그 바람의 세계로 된 피아노 소나타 같으면 1악장은 다소 빠르면서 씩씩하게 시작해야 함에도 이 소나타는 1악장부터 명상적인 첫 음을 뗀다. 내가 가진 이 소나타를 친 피아니스트가 여럿이다. 그중 지금은 내가 소장한 레코드 중 가장 어린 연주자에 해당하는 이보 포고렐리치가 연주한 것이다. 음반의 재킷을 보지 않고 또 이 곡을 연주할 때 그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 사람의 나이가 정말일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든다. 가끔 내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들을 때 나오는 버릇이 있다. 오늘처럼 그의 32번을 첫 곡으로 선곡하면 위넴프에는 그 다음으로 31번, 다음에는 30번을 올린다. 즉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중 마지막부터 거꾸로 3곡만 듣고 만다. 29번과 30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차로 30, 31, 32번은 베토벤의 일관적인 고귀한 음악 정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 역순으로 듣는다. 내 동물 가족과 함께 말이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비해당 계일 연차이지만 칠봉이는 아마 베토벤을 들을 것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의 비해당 이야기 2018년 5월 13일